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시가 네 번째 작품 시조 세 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시조 세 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작품 속에 벗, 즉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벗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범위와 특징이 또 나눠질 수 있는데 각각의 벗의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조인데요. 이신희 작가의 사우가라고 하는 연시조입니다. 이 연시조 중에 우리 이수를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제목의 의미 먼저 살펴보시면 우 친구죠. 네 명의 친구. F4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우가요,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 네 가지의 자연물 나옵니다. 이신희 작가는 단가 육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도 남긴 사대부인데요. 대표적인 유교뽀예요. 네, 유교적 이념, 지조절개, 충의 이런 이념들을 굉장히 섬기고 지향하는 작가 사대부이니까 이때의 네 가지의 자연물도 유교적 이념과 같이 연관해서 제시가 됩니다. 우리 매난국죽 사군자라고 하는 자연물 들어봤나요? 그 사군자 중에 난초는 살며시 내려놓고 소나무, 송자, 솔자 이 소나무가 들어가면서 네 가지의 자연물이 나옵니다.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지금 배울 우리 국화 그리고 마지막 매화까지 이렇게 사우가 중에 오늘은 국화를 중심으로 이신희 작가의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작품 가볼게요. 동쪽 울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은 누가 아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동쪽 울타리에 심은 중심 대상 말씀드렸다시피 국화 나오죠. 근데 그 국화가 귀한 줄을 누가 알아? 누가 아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귀한 줄 안다 모른다? 사람들은 모른다. 국화가 굉장히 귀한데 사람들은 국화가 귀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대상 국화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동쪽 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울타리고요. 그 울타리에 심은 중심 대상 국화 네모칸 한번 칠게요. 자, 이신희 작가는 우리 사대부는 국화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겠죠? 무슨 이념의 관습적 소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조, 절개, 충의, 등등 절의 다 좋습니다. 이런 유교적 이념이 담겨있는 바로 관습적 소재입니다. 선생님, 관습적 소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옛날부터 굳어진 소재들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나 서로 요즘에 고백도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프로포즈의 대명사 꽃 하면 무슨 꽃 떠올리세요? 장미꽃 떠올리죠. 그쵸? 그래서 영화나 국가에 상관없이 드라마에서 프로포즈를 마음 좋아할 때 장미꽃 이렇게 굳어있는 그런 꽃처럼 이 국화도 관습적 주제, 굳어있는 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미꽃 주면서 프로포즈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굳어진 이미지, 관습적 소재고요. 귀한 줄 누가 아나? 요거는 우선 평서형 어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평서형 어미로 바꿔줘서 일치 불일치를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알 리 없다.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사실 국화 귀한데 왜 이렇게 몰라요? 라고 하는 화자의 내면이 담겨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국화가 고귀하다는 것, 국화의 고귀함을 모르는 현실이죠. 세태라고 할게요. 현실 세태. 자, 그래서 국화, 귀한데 그것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중장 가볼게요.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에 혼자 핀대요. 무슨 대상? 뭐가? 국화가. 그쵸? 국화는 꽃인데 다른 꽃들은 봄볕, 아주 따사로운 따뜻한 햇볕에서 펴요. 근데 이 국화는 특이하게 찬서리에서 혼자 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체크 좀 할게요. 봄볕이라고 하면 따뜻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고난보다는 좀 평온한 느낌, 평온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찬서리는요, 아 차가워 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홀로 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속성이 바로 국화의 속성일 텐데요. 혼자 피는 거 고고하다, 고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네 글자로 하면 오상고절이라고 합니다. 오상은 서리상자예요. 그러니까 찬서리는 여러분 일교차 심할 때 늦가을, 초겨울 요 정도에 내리는 것이 눈 오기 전에 찬서리가 내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혼자 고고하게 핍니다. 그래서 고절하고 관련된 단어, 선택지 구성을 얘기하면 뭐 고매하다, 뭐 고결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홀로 꿋꿋하게 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장 가볼게요. 어즈버 감탄사고요. 청고 뜻 가볼까요? 청은 맑고 고결한 거죠. 맑고 고결하다, 뭐 고귀하다, 뭐 고매하다, 고절하다 다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맑고 고결한 내 벗이라고 나와요. 그게 다만 너인가 하노라래요. 내 벗, 당연히 누굴까요? 맑고 고결한 내 친구, 누구? 맞습니다. 국화겠죠. 이때의 내 벗, 네모칸 쳐주시고 요것이 바로 국화겠습니다. 그 국화가 의미하는 바는 너가 내 친구야, 우리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은 나랑 가치가 비슷하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관, 바로 지향하는 가치관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국화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식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다, 지향하는 가치, 지향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국화 아무도 귀한 줄 모르는데요. 나는 찬소리에 혼자 피는 국화를 보니까 바로 내 친구야. 이렇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픽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작품 우리 표현법 중심으로 또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또 강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 하나? 네, 물음에 질문을 던져요. 근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만 너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특강에서 해설에 가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요게 자기 혼자 묻고 자기 혼자 대답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문자답이라고 필기 한 번만 할게요. 자문자답.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 내가 알지 하면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봄볕을마다 하고 찬서리에 혼자 핀다. 이미지 대조되죠. 그리고요, 아 차가워. 무슨 감각이요? 따뜻한, 아 차가워 하면 우리 촉각적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어즈버 나옵니다. 우리 시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즈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법 먼저 우선 보면 감탄사이기 때문에 무슨 표현법? 네, 맞죠. 영탄 들어가고요. 자, 효과까지 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드러난 이 감정은 뭘까요? 뭐에 대해서 감탄? 맞습니다. 국화에 대한 감탄. 국화 감탄. 너 쩐다. 감탄. 정서 집약, 뭐 정서 고조 괜찮습니다. 그리고 맑고 고결한 나의 벗, 너인가 하노라. 너라고 지칭해요. 무엇을? 네, 국화를. 친구라고 또 지칭해요. 이 표현법 뭐예요? 네, 의인이요. 그리고 노라 영탄이요. 까지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수능특강에서 강조했던 게 우리 벗이죠. 벗은 지금 여기에서 국화, 말 그대로 자연물을 지칭을 합니다. 범위는요.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관이 이 국화, 뭐요? 우리 관습석 소재의 지조절개 충의의 대명사, 우리 국화를 통해서 이신희 작가는 나 지조절개 내가 최고야, 국화처럼 나 충의와 절개가 뛰어난 국화가 내 친구야, 그러니 내 절개 어때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한번 가볼게요. 네, 제 이수만 이렇게 지금 떼어서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은 작가가 노년의 회령이라는 지역으로 귀양 가서요. 총 4수의 연시조 4우가 중에 제 2수에 해당합니다. 작가는 4우가에서 자신의 고고한 절개를 소나무, 국화매, 화환, 대나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연물에 비유해서 노래했는데 찬설이에 혼자 피는 굴과의 맑고 고결함 예찬한 것이다.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찬, 감탄, 지향하는 가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적용학습 고전시가 4번에 두 번째 작품, 나 작품 가볼 건데요. 김창옥 작가의 평시조입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검은고 여러분 다 아시나요? 가야금하고 비슷하게 생긴 전통악기죠. 그 가야금은요 줄로 이렇게 검은고죠. 검은고는 이렇게 현으로 되어 있는 줄로 된 악기인데 거기에 술 꽂아놓고라고 했을 때 드링크 술 아니고요. 네, 요렇게 나무 막대기로 한 요 정도 될까요? 네, 나무 막대기로 되어 있는 이제 막대 술인데요, 술대인데요. 요거를 이 검은고에 띵띵띵띵 뭐 이렇게 튕기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에 술대라고 나와 있고요. 그 검은구를 술대로 쫙 연주를 하다가 너무 이제 좀 쉬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술대를 꽂아놓고 뭐 바이올린으로 따지면 바이올린 활대를 꽂아놓고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호젓이 뭐 후련히 홀가분하게 뭐 고요하게 낮잠이 든 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이 화자는 어떤 상황이었다? 검은고를 연주하다가 쉬는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상황 묶어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굉장히 여유롭고요. 풍류를 즐기고요. 네. 왜냐면 연주하다가 이렇게 잠에 들었어요. 낮잠. 그리고 호젓이 홀가분하게 혹은 고요하게 낮잠이 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낮잠 자니까. 얼마나 막 띵가띵가 연주하다가 낮잠 자면 얼마나 여유롭고 잔잔해 보여요. 근데 갑자기 살인문에요. 개가 왈왈 짖으니 반가운 벗 오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조용했던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동적으로 개가 짖으면서요. 그래서 이때의 개의 역할이라고 지칭해서 물어본다면 이 벗이 오는 것을 알리는 대상이겠죠. 그리고 이때에 또 벗 중요하죠. 반가운 벗 네모칸 별표 천분 쳐줄게요. 가 작품하고 또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자연물이 아니라 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옵니다. 개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벗은 사람 개인이고요. 화자의 태도를 보면 종장 읽고 정리 좀 할게요. 친구가 왔어요. 반갑대요. 수식어가 일단. 거기에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와 점심도 냈는데 외상 탁주 막걸리 좀 내어줘. 내 친구 왔으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기다렸나요? 기다리지 않았나요? 기다렸죠. 그쵸? 그래서 기다림에 화자가 기다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놀면 어때요? 뭐 지루하고 외로운 거 달래줄 수 있죠? 그래서 재밌죠? 같이 있으면. 그래서 뭐 지루함을 달래줄 존재다.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젓이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뭐 검색하시면 나오겠지만 호젓이가 홀가분하게 쓸쓸하고 외롭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래서 그 의미랑 이어지면 쓸쓸하고 외롭다가 친구가 오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이 벗은 지루함을 달래줄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장 아이야 라고 해요. 여기 좀 체크 좀 할게요. 아이야. 그러니까 말 건네는 어조 듣는 청자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청자 설정하고요. 말 건네는 어조고 점심도 하려기나 점심 네모칸 한번 칠까요? 점심.
그리고 외상 탁주, 탁주만 쳐도 되고요. 외상 탁주 뭐 다 쳐도 됩니다. 일단 이 점심하고 외상 탁주 같은 경우는 막 거한 대접이 아니라 그냥 소박한 음식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자연스럽고요. 소박한 음식. 그리고 누구를 대접할 소재다? 벗을 대접할 소재죠. 벗. 대접하는 소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벗을 기다렸고 벗이 온 것이 반갑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그쵸? 반갑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표현법 쭉 정리하면서 더 강조할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초장에서는 어려운 거 없었어요. 여유롭고 뭐 거문고 타다가 그냥 낮잠 들었어요. 그런데 분위기 바뀌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정적이었다가요. 개가 활활 짖으니까 동적으로 분위기 흐름이 전환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감각적인 거 한번 보시면 개 짖는다. 이거 무슨 감각? 네, 청각. 오는구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영탄 좋습니다. 아이야 청자 설정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말 건네는 어조 이때 쓸 거고요. 역시나 영탄 돈호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돈호만 쓸게요. 돈호. 그리고 점심도 물론 탁주도 내어라.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별표. 무슨 영어미요? 명령형 어미. 네, 좋아요. 국어 일치불일치 선택지 글을 구성할 때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면요. 대상하고 주어를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조 나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명령을 합니까 지금? 1번 개, 2번 벗, 3번 아이. 아이한테 명령을 하죠. 지금 제가 단순하게 물어서 잘 대답을 했을 텐데 요것이 선택지가 좀 길어지고 작은 따옴표, 주어, 대상, 부사어가 이렇게 막 바뀌었을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풀어줘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벗과 개와 아이의 소재를 각각 분류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검은 것까지 이렇게 같이 뭐 풍류의 소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 또 정리하는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벼슬자리를 멀리하며 전원에 응거하고자 했던 작가의 풍류와 여유를 잘 보여주는 평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벼슬은 너무 빽빽하게 살잖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전원 시골에서 검은 곳 타고 낮잠 막 자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워너비로 생각했던 우리 작가의 풍류와 여유입니다. 잘 안 닦이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검은고를 연주하다가 낮잠에 든 화자의 모습에서 평온함, 한가로움, 네, 그 가운데 벗에 대한 반가움,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뭐 우정, 정겨움을 느낄 수 있겠죠. 전원생활, 벗에 대한 반가움, 뭐 크게 어려운 주제 없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우리 사설시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가보겠습니다. 초장부터 같이 갈게요. 어와 세상 벗잎내와 여기에서도 벗이라는 글자 나왔죠? 근데 벗이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이네요. 세상 벗잎내 네모칸 적을게요. 우선 청자를 설정을 했습니다. 얘가 청자 설정이고요. 범위 좀 한번 파악해 볼까요? 해석을 하면 세상 사람들아요. 앞에서 가작품 기억나죠? 국화, 벗, 자연물이었고요. 나는 진짜 친구, 사람 개인 혼자였어요. 근데 이때는요. 다수의 사람들이죠. 그것도 랜덤. 여러분, 만백성아 요런 느낌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로 세상 번님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부귀공명 하늘마소, 부귀도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심대상 우선 나와요. 부귀공명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래요. 부귀도 뜬구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귀, 부좌되는 것은요. 우리 뜬구름이라고 지칭하네요. 뜬구름 밑줄. 뜬구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야,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뜬구름이라고 하면 뜬구름 막 잡는 거고, 그리고 휙 떠나가는 이미지입니다. 정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덧없고요. 무상감이 느껴지는 거죠. 허무한 이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다. 키워드는요. 허무하다, 뭐 덧없다, 무상감, 요런 이미지랑 어울릴 수 있습니다. 공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키워드 이름을 떨친다, 셀럽되는 거요. 근데 그런 것들도요. 풍진이라고 해서 바람풍의 먼지 진자야.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셀럽되는 거, 떨치는 것도 티끌이야, 먼지야, 휙 날아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정착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티끌, 날아감, 휙 날아감의 이미지랑 어울리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부귀공명 아무것도 아니야, 덧없어, 그거 해봤자 뭐해?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장의 주제는요, 부귀공명의 덧없음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세상 번님내야는요, 화자가 전하고 싶은 대상, 뭘? 깨달음을 전달하고 싶은 대상이죠. 깨달음 주고 싶은 대상이죠. 사람들한테요. 좋아요. 중장 가보겠습니다. 사설시조기 때문에 중장이 조금 열거되고 나열되고 길이가 좀 길죠. 가볼게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진시황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진시황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나옵니다. 진시황 밑줄. 번호 한 번 더 할까요? 역사적 인물 1번.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진시황제 들어보셨죠? 우리 만리장성 채운 불로초를 막 헤매서 나는 막 불로장생할 거야, 불로초 찾아와, 막 이랬던 그런 황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역사적 인물을 끌어와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 뜻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 얘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왜요? 사람은 뭐 지금 100세 시대지만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100년도 결코 못 살았어요. 그러니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요, 수명의 한계죠. 수명 한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한성이라고 해요, 유한성이라고 해요? 끝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한성. 을 나타나고요. 구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을 구하는 거죠. 이때의 약은요, 참고로 불로초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진시황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 얘기 나옵니다. 여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설 산인데요.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안 밝혀진 중국의 산에서 한뜨기 푸른 무덤이 되었대요. 여기에서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니까 세모 칠게요. 죽었대요. 네. 그러니까 야, 여기 만리장성 채워, 막 이렇게 해서 쭉 멋있게 채우고, 예. 그 진나라를 아주 중국을 통일했던 그 진시황제마저도 결국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가 죽었다. 덧없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계속 이어서 신선되려 하던 한무제도, 한무제라고 하는 인물을 몰라도요, 소식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뭐요? 죽지 않으려고요. 신선되려고 하려고. 그래서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한무제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2번 나옵니다. 그러니 오래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달렸다라고 해요. 그 한무제도요, 가을바람에요, 백발이라고 나왔는데 백발도 세모. 탈색한 거 아니시겠죠? 네. 늙어서. 네, 늙음, 노화랑 이미지 겹쳐져. 늙음, 노화.
휘날렸다라고 얘기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나 한무제도 늙고 죽는 건 매한 가지, 인간이면 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공도라니 공평한 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석 참고하시고 공평한 도리. 누구나 다 공평한 도리래요. 이치래요. 뭐가요? 죽음과 늙음이. 계속 백발이요. 백발. 앞에서 나왔던 노화요. 늙음. 목면할 손. 목면할 것은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요. 뭐요? 노화의 길, 죽음의 길이겠죠. 그러니까 뭐다? 인간은 이런 진시황제도 한무제 황제도요. 중국의 5대 황제인데 이런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다 죽는다. 다 늙는다. 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늙을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공평하게 노화와 죽음을 겪는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누굴 끌어다 오면서 역사적 인물, 오래 살고자 노력했던 인물들을 끌어오르면서 공평하게 노화와 죽음을 겪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는요.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자, 사람은 다 누구나 죽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옛날 좀 오래됐지만, 욜로족 계속, 언제 죽을지 몰라, 한탕주의, 이런 식으로 좀 변질돼서 조금씩 나왔는데, 옛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우, 뛰어난 이 지위. 아주 황제들도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 작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아니 놀고 무엇해? 아유, 이슬같이 덧없는 인생. 야, 안 놀고 뭐해? 놀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초로 인생 단어 뜻. 우리 초라고 하는 거 풀초차고요. 로는 이슬로자예요. 그래서 풀잎에 이슬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덧없는 인생이겠죠. 덧없는 인생. 여기 중요해요. 아니 놀군 무엇하리 라고 얘기하는 건 유희가 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희왕, 노는 거, 이렇게 해서 드립도 나오는데 그 유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설 시조인데요. 작가는 알 수 없지만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인생 언제 갈지 몰라. 언제 늙을지 몰라. 지금 당장 놀자. 나와. 요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희의 정당성까지 강조한 작품이고요. 주제적으로는 교훈은 크게는 없지만 여기 세상 번님네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이게 대상 포인트 잘 정리를 하면서 우리 표현법 같이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와 세상 번님네야 라고 얘기하는 감탄사 영탄 도노 나오고요. 부기공명 하늘 마소.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아요. 발표 한번 칠게요. 무슨 영어미로 잘 나올까요? 마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명령령. 나 작품하고 같이 연관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명령령 등그름이요 공명은 분질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표현법 뭐예요? 네, 대구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인물 끌어다가 쓰는 거다라고 해서 인용 괜찮습니다. 인용. 그리고 푸른 무덤 되어 있고 라고 했을 때 색채 이미지 나와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마세요. 시각적 색채. 한무제 분수의 가을바람에 휘날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백발이다 이런 것들도 시각색채 한 번만 쓸게요. 이런 것들 백발도 다 이미지 이어지죠. 못난 것은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같은 직유표현법 비유 나오고요. 아니 놀고 무엇하리 마지막 서리를 통해서 강조.
명령까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시험 포인트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번림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도 강조해서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되겠고요. 역사적인 인물이 왜 등장했는지 효과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지 좀 급하게 읽지 마세요. 앞 구절이 역사적 인물을 인용을 통해 여기까지는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효과까지 꼭 꼼꼼히 봐주세요. 알겠죠?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공평하게 늙는다. 인간의 유항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이런 효과까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유희를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정리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이 작품은요, 부귀공명의 헛됨을, 짧은 인생의 허물을 한탄하며 놀면서 인생을 즐길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권하는 사설 시조입니다. 우리 아까 세상 사람들, 세상 번님들한테 그 얘기했죠. 말 건네는 깨달음을 주고 싶은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을 호령하여 최상의 부귀공명을 누린 황제들 그 2명, 한무제와 진시황이요. 결국에는 늙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생의 유의, 당위성 부여 마지막 종장에서 압축되죠. 허무하고 짧은 인생에 대한 한탄, 놀고 싶은 마음, 2가지의 복합적인 주제가 얽혀있는 사설 시조였습니다. 오늘은 3작품 모두 시조 작품을 배웠는데 갈래적인 특성도 배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벗이라고 하는 대상, 범위. 저 같은 경우는 가에서 다로 확장됐다 이런 표현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는 자연물이고요. 나는 사람 개인이고 닭만 확장되는 거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고 각각의 표현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표현법들 위주로 좀 정리하면서 벗의 범위와 특징까지 정리를 하면 좋은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